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유안타증권에서 금융 담당하고 있는 정태준입니다. 오늘은 은행 5월 먼슬리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이슈 3가지 점검을 했고요. 첫 번째, 머니무브 우려는 기우다. 두 번째, 카카오뱅크 공모 시가총액은 약 1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계부채 관리 방안 영향을 분석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머니무브 우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머니무브라는 표현은 은행 돈이 증권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최근에 증권사 예탁금이 많이 늘긴 했습니다.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10조 원, 20조 원대였던 것이 코로나 지난 다음에 유동성 확대되고 40조, 60조, 70조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증권사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보도 자료라든지 아니면 우려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뒤에 본문의 내용에서 보시면 은행 예금, 그 다음에 비은행 예금, 그 다음에 증권사 예탁금 이렇게 비교해놓은 차트를 보시면 이게 셋 다 증가를 하는데 은행 예수금, 그 다음에 비은행 수신 이렇게 두 개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증권 예탁금이 많이 늘어난 것도 맞지만 그냥 유동성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 모든 방면으로 돈이 다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특정 시점을 대비해서 은행의 예적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길게 놓고 봤을 때 이게 어떻게 가냐를 보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뒤에 이제 2페이지나 이런 쪽에 차트를 보시면 은행 수신, 그 다음에 비은행 수신, 그리고 증권사 예탁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은행 수신과 비은행 수신의 증가폭이 증권 예탁금의 증가폭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머니무브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예금은행이 사이즈가 한 2,000조 원 정도 되고 예금은행 수신이, 그 다음에 증권사 예탁금은 많이 늘어서 70조 원이기 때문에 그 갭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뱅크 공모 시가총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적정 시가총액이 얼마인지가 상당히 논란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장외 시가총액이 현재 한 40조 원 되고요. 이게 지난 11월에 홍콩 상호펀드에서 한 9.6조 원 밸류 주고서 들어왔던 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10조 원을 얘기를 하냐, 이 홍콩에서 9.6조 원의 밸류를 주고 들어온 거에 대한 배경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추측이지만 지금 시주은행들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이런 데까지 카카오뱅크가 성장을 할 거다. 그래서 그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정도의 시가총액을 주면 되지 않냐라는 로직에서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자본이 한 20조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카카오뱅크가 3조 원이고 이번에 상장하면서 5조 원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5조에서 20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ROE 10% 정도 계속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년 걸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옵션이 발생을 하죠. 20년 동안 기다릴 거냐, 아니면 그 사이에 또 유상증자를 계속해서 자본을 이제 시중은행 수준으로 빨리 맞출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본을 빨리 늘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은행업 비즈니스는 증권이나 보험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금융업은 기본적으로 자본이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이 늘어나야 그만큼 대출도 많이 하고 그래야 이익이 늘어나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빠르게 자본이 1.5조 원이 넘어서 BEP 전환이 된 거고, K뱅크는 그렇지 못해서 아직 적자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확장성, 그다음에 플랫폼이 편리해서 대출을 빨리 확장을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이 빨리 커줘야 거기서 그 자본 기준으로 몇 배 이렇게 빨리 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10조 원 이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홍콩 상호펀드에서 들어왔던 그 10조 원 이상에서 상장이 된다라고 해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문제, 20년을 기다리냐 아니면 계속 유상증자를 하느냐, 그리고 혹시라도 ROE가 떨어지면 20년이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장 첫날에는 카카오 이름도 붙어 있고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상장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자본 대비 밸류에이션을 받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면 적정한 시가총액,
산정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홍콩계 상호펀드에서 들어온 그 9.6조 원이 기준점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그 정도 언저리에서 상장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 공모 시가총액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 영향 분석인데요. 이건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새로운 그 상세한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작년 4분기 때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의지를 금융당국이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12월부터 가계부채가 많이 감소를 해서 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4분기에 은행 원화 대출금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한 폭과 그다음에 이번 1분기 때 증가한 폭을 비교해 보시면 1분기가 훨씬 크게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은행이 대출을 넓히는 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우려가 있었었는데, 사실 내용을 놓고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결국에는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가 코로나 이전 수준인 연간 4%대로 돌린다라는 거지 가계대출을 못하게 한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크게 이렇게 은행의 대출 영업에 큰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본 비율이 넉넉하다라는 점이 무슨 얘기냐면 가계대출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자본 비율 계산을 할 때 완충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최소 요구 자본 비율을 올리는 뭐 그런 게 들어옵니다. 가계대출에 대해서 뭐 완충 자본을 이만큼 부여를 해서 뭐 최소 요구 자본 비율이 이만큼 올라간다 뭐 이런 계산식이 있는데, 그거를 다 제일 보수적으로 적용을 해도 은행 자본 비율들이 이미 넉넉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대출 성장률보다 NIM 상승이 더 중요하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자 이익은 그 NIM 순이자 마진 그게 이제 가격이고, 그 다음에 대출 이제 이게 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은 가격과 수량의 곱이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과 그 대출 성장 이렇게가 중요한 이자 이익 성장의 포인트 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대출 성장률은 과거 몇 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이자고 자산은 계속 성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근데 순이자 마진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은행이 주가가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고 끝났고 시장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하다 보니까 1분기 실적에서 보시다시피 NIM 개선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계부채 뭐 대출을 통제를 해서 대출 성장률이 생각보다 좀 안 나와도 NIM이 개선이 되면 이자 이익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이슈 모두 시장에서 많이 우려를 했던 내용이지만 은행의 상승 사이클을 꺾을 정도로 뭐 큰 이슈는 아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